1982년 2월 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2년 2월 5일 한국 전통무술 태권도가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날입니다. 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시범 종목으로 데뷔를 했고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태권도의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고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스포츠가 됐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는 뭐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정신을 뜻하는 게 바로 이 태권도인데 태권도를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자랑스럽고 좀 감동입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이게 시범 종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종주국답게 네. 다 휩쓸었죠. 맞아요. 그래서 다들 뭐 전 세계인이 놀라고 그동안에는 일본 유도만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처음 선보이게 된 거예요. 네, 먼저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일본의 유도가 올림픽 종목이 됐습니다. 그 후 유도는 1972년 미넨대 때부터 한 번도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빠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면서 발전을 하던 그런 시기잖아요. 한국도 88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자마자 똑같은 길을 걷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진입을 하는 것,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하는 것,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 모두 성공을 했던 거죠. 자, 88 서울 올림픽에서 한국은 태권도에서 남자부 금메달 8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해서 정말 태권도 종주국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네. 그런데 여자부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미국에 밀려서 2위를 했습니다. 네, 이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태권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걸 보여준 건데요. 근데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 일이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네, 우선 가까운 데 경쟁자가 있었어요.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에서 창설한 세계 태권도 연맹 중심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반대하고 났습니다. 또 일본이 또 반대를 했는데요. 일본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 유사한 종목, 일본의 가라테가 올림픽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국기원과 세계 태권도 연맹을 창설하면서 태권도 세계화를 이끌었던 김은용 당시 IOC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IOC 위원들을 만나서 다 설득을 했고 결국 1994년 9월 4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승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9월 4일이 지금 태권도의 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무술이고 전 세계에 우리가 종주국이다 보니까 이게 종목이 됐을 때 우리가 다 휩쓸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네. 글쎄 메달 몇 개나 받았습니까? 그 전부터도 대한민국 선수단이 권투유도, 레슬링 같은 이런 투기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태권도는 역시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출전 전체급 금메달 획득이라는 기록도 우와. 세워서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로 세계에서 태권도 종목에서 가장 메달을 많이 딴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멋지다.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경기들도 참 많았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기서 문대성 선수가 문대성. 2m가 넘는 거구의 그리스 선수에게 뒤 후려차기를 날려서 올림픽 태권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화끈한 KO승을 거뒀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도 한국 태권도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발차기로 남아 있습니다. 또 태권 여제 황경선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면서 유일한 올림픽 금메달 2연패를 달성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8강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예. 그런데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준결승, 결승전을 모두 승리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야. 정말 짜릿한 경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조금씩 아쉬워지는 것들이 네. 다른 나라들이 잘해. 맞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태권도에서의 이 우리나라의 우위가 조금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요즘은 올림픽 태권도 경기
안심하고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조마조마합니다. 태권도가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각국 선수들의 실력이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때는 태권도 노골드라고 하는 네. 정말 이런 일까지 아이고. 벌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금운동도와 24개의 메달이 21개 국가에 골고루 분산이 됐어요. 크로아티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이런 말하자면 스포츠 약소국들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려오는 거죠. 그만큼 올림픽에서 이 태권도가 세계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는요. 자, 많은 나라에 확산되고 실력도 고르게 평준화가 되었다. 과거처럼 우리가 종주국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스포츠 약소국에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이런 종목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태권도 국제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네. 실제로 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딴 외국 선수들을 보면 그 팀 감독이 한국인인 한국인,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한국인. 많아요. 예. 가끔 그 양궁 볼 때도 네, 그렇죠. 양궁 감독님들도 한국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태권도가 세계화된 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요새 한류가 대세잖아요. 네. 원조 한류가 바로 태권도입니다. 이 태권도는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화한 첫 번째 경우예요.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들이 1960년대부터 지구촌 곳곳에 가서 태권도 불모지의 보급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태권도 사범의 해외 파견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 빼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핵심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스포츠보다도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어느 한 나라도 독식할 수 없을 만큼 평준화가 된 거죠. 앞으로도 우리 태권도가 세계인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나라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세계인의 무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